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켜드리는 쿠키 건강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노로바이러스나 말라리아 등의 감염성 질환은 간단한 검사로 감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도 그동안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았는데요. 오는 9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간이 감염검사 등 항목에 9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는데요. 노로바이러스, 말라리아, C형 간염,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 등의 감염검사 7종과 뇌심장질환 6개 항목, 치료재료 30개 등 총 43개 항목에서 새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검사별 환자의 비용 부담 수준은 노로바이러스 검사가 평균 26,000원에서 1,800원으로, 말라리아는 27,000원 수준에서 2,200원으로 줄어들고 37만 4천원의 비용이 발생하던 보행 뇌파 검사비 또한 99,0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편두통으로 인해 학교에 결석하거나 회사에 결근하는 일들이 10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두통학회가 2008년과 2018년 각각 성인 1,500여 명과 2,500여 명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편두통 유병률은 10년 전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결근이나 결석을 경험한 환자의 비율이 31.2%로 2.5배 증가했습니다. 학회 측은 편두통은 오랜 기간 심한 통증이 반복되는 뇌 질환으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질병부담 2위 질환으로 선정했다며 통증 발생 후 복용하는 급성기 치료 못지않게 예방 치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성의 하루 평균 지방 섭취량이 여성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영양소 기준치도 초과했습니다. 대전대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이 2016년에서 2017년 성인 1,7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방 섭취 현황을 살펴봤는데요. 남성의 하루 평균 지방 섭취량은 53.9g으로 여성 섭취량 38.3g에 비해 15.6g 많았는데요. 이는 식약처가 제시한 섭취 권장량인 51g을 초과한 양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연구팀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리는 포화지방으로부터 얻는 칼로리의 적정 비율은 7% 미만인데 국내 성인의 약 38%가 적정 비율을 초과하는 포화지방을 섭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성 암 생존자가 술을 마시면 흡연을 지속할 위험이 20배 이상 높아진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연세대 보건대학원 연구팀과 한국의학연구소가 20에서 64세 남녀 9만 1,000여 명을 암 생존자 그룹과 암 생존자가 아닌 그룹으로 나눈 뒤 신체 계측과 혈액 검사 등의 자료를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음주군의 흡연 위험도는 남성이 2.8배 증가했고 여성의 경우 21.15배로 높게 측정됐습니다. 연구팀은 암 생존자의 흡연 양상과 관련 요인을 심화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현재 흡연을 유지하고 있는 암 생존자 위험군에 대한 금연 치료의 필요성이 확산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이가 많은 당뇨병 환자는 근육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령의 환자가 골절을 막기 위해서는 식이요법 등을 통해 근육량 손실을 줄여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가톨릭 관동대 국제성모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은 65세 이상 당뇨병 환자 500여 명과 정상인 2,000명을 비교한 결과 당뇨 환자의 근감소증 수치가 정상인보다 1.6배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고령 당뇨 환자의 27.2%가 근육량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을 앓고 있고 16.5%는 이로 인한 근감소성 비만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식이요법과 운동으로 근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몸을 지탱하는 척추, 목뼈, 등뼈, 허리뼈, 엉치뼈 등이 이어져 균형을 이룹니다. 위로는 머리를 받치고 아래로는 골반과 연결돼 중심축을 형성하며 신체를 지지하죠. 서 있거나 걸을 때 허리를 곧게 유지할 수 있다면 문제될 게 없지만 이게 잘 안 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척추의 모양이 변하는
척추 변형 질환은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몸을 옆에서 봤을 때 척추가 뒤로 휘어져 있는 척추 후만증, 정면에서 봤을 때 옆으로 굽은 이 척추 측만증 등으로 구분합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 처음엔 걸을만 합니다. 그러나 한 5분 정도가 지나면 허리를 펴고 걷는데 무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균형이 무너지면 척추 자체도 문제가 커지지만 나중엔 폐나 소화기관 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척추 불균형이 초래된 경우라면 후만증의 비율이 90%가량을 차지합니다. 측만증에 비해 후만증의 빈도가 잦은 이유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앞, 뒤로 구부리는 일을 훨씬 더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불균형은 선천적으로 타고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후천적으로, 다시 말해 나쁜 자세 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선천적으로 척추가 굽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매우 드문 얘기고요. 최근에 역시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나타난 퇴행성 허리 척추 후만증이 가장 많은데요. 거기에 역시 원인은 잘못된 자세로 오랜 기간 동안 일하시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허리를 구부리고 오래 일하시는 거죠. 농사 중에서도 밭농사가 대표적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허리뿐만 아니라 하지, 즉 무릎까지도 구부리고 일하시는 거를 오래 하시면 더 빨리 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방바닥에 앉아서 하는 일들.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재봉틀에서 앉아서 방바닥에서 일하시는 거, 뭐 굴다 하시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의자가 아닌 무릎까지도 구부리는 일인 경우에는 이런 척추의 불균형이 빨리 오게 되거든요. 척추가 휘면 일단 오래 걷기가 힘듭니다. 더불어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척추관이 좁아져 생기는 협착증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허벅지나 종아리, 심지어 발바닥까지 저리거나 시큰거리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불균형이 척추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그 인접 장기나 어떤 신체 조직에도 영향을 준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허리가 자꾸 굽어지게 되다 보니까 자꾸 복부가 눌리게 되고 가슴, 즉 폐가 또 눌리게 되니까 가슴이 눌리게 되면은 자꾸 꾸부정해지니까 좀만 걸어도 숨차다고 하시고 예전에는 없었던 계단을 올라가도 자꾸 이렇게 호흡이 숨차서 오래 못 걷는다고 얘기하시고 또는 배가 자꾸 눌리게 되니까 식사를 해도 소화가 잘 안 돼서 또 입맛도 없고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식사를 잘 안 하려고 하시는 그런 것도 영향을 주고요. 하지 쪽으로도 충분히 영향을 줘서 엉덩이 관절이라든지 무릎 관절에도 더 통증을 느끼게 하고 실제로 문헌상에서 허리를 자꾸 굽어지게 되니까 체중이 앞으로 쏠리다 보니 특히 퇴행성 관절염이 무릎에 더 온다는 그런 문헌보고가 이미 연구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네. 척추 불균형 환자의 성비를 보면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80% 이상이 여성 환자라고 하는데요. 남성에 비해 근력이 떨어지고 골다공증 가능성도 크기 때문입니다. 출산 역시 척추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이 척추 불균형을 예방하기 위한 자세 그리고 운동을 꾸준히 가져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문의들은 이 환자의 걷는 정도만 봐도 척추가 휜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양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MRI 촬영이 필수적이고 또 5분 이상 서 있는 상태에서 골반과 엉덩이뼈가 만나는 이 천장 관절 부위를 찍는 엑스레이 촬영이 병행됩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척추 불균형이 다리에 미치는 영향 등이 발표된 바 있는데 척추와 다리를 동시에 촬영해 그 상태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치료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척추 불균형의 치료는 대개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근육 재활 운동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시작됩니다. 다만 증상이 심하거나 6개월 이상 적극적 치료를 했는데도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발병 사례가 많은 후만증의 경우 등 뒤쪽을 절개해 변형된 척추를 조정하는 후방경유 추체 절골술이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에는 척추가 다시 변형돼 재수술을 받는 확률을 줄일 수 있도록 척추 앞쪽 인대를 부분적으로 찢어 척추체 하나하나가
보다 자유롭게 움직이게 하는 수술이 추가적으로 시행되기도 합니다. 이건 척추 수술 전후 사진이 되겠습니다. 척추 수술 이후에 그 전에 환자가 불편했던 그 척추에 대한 증상 외에도요, 이 목의 결림과 무릎의 통증들이 호전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엑스레이 상에서도 척추 수술 이후에 수술을 하지 않았는데 무릎도 이렇게 호전되는 걸 볼 수가 있고 경추의 상태도 호전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옆에 측면뿐만 아니라 정면 사진에서도 O자형의 무릎이 이렇게 펴져 있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고 목의 경추도 이렇게 펴져 있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인체는 척추와 그다음에 고관절, 그다음에 무릎 이런 것들이 선형사슬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연골과 그 관절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척추만 이렇게 교정을 잘 해줘도 이런 사슬, 선형사슬을 통해서 고관절, 무릎 관절, 심지어 발목 관절까지도 호전되는 것을 같이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척추 불균형을 막으려면 먼저 허리, 무릎을 구부리는 자세를 삼가야 합니다. 꼭 해야 한다면 스트레칭을 하고 자세를 수시로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D를 보충하거나 골다공증 진단 및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에 따르면 60대 이상 퇴행성 척추 후만증 진료 환자는 지난해 4,900여 명으로 2015년, 그러니까 4년 전보다 3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증상이 있어도 나이가 들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방치하는 경우도 아직 많습니다. 사실 이 척추 균형을 바로잡는 수술은 큰 수술입니다. 증상을 넘기고 치료를 미루는 와중에 나이가 너무 많아지면 골다공증이 심해지면서 환자가 수술을 감당하기도 어렵고 수술 예후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전문의들은 이 생활 속에서 무리가 될 수 있는 자세는 항상 의식적으로 자제를 하고 바꾸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조기 진단을 통해 변형의 정도를 완화시키고 이미 진행된 상태라면 주요 장기나 다리까지 침범하기 전에 적절한 치료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미혼 여성과 자녀를 가지지 않는 딩크족에서 유방암 발병 위험이 큰 것으로 나왔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세에서 39세 유방암 환자 수가 지난 2010년 대비 지난해 16%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한국유방암학회는 이 같은 추세라면 현재 20대 여성 13명 중 1명이 유방암 환자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20대와 30대 여성 발병률이 서양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방암 발생 원인은 유전적 요인, 여성 호르몬 이상, 나이, 출산 수유 경험, 방사선 노출, 식단, 음주, 환경 호르몬 등이 위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실제 유방암은 가족력이 있는 경우 1.8배, 초경이 빠르거나 폐경이 늦은 경우 1.5배, 출산 경험이 없는 여성이 있는 여성보다 1.4배, 모유 수유하지 않은 여성이 수유한 여성보다 1.8배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또 폐경 후 체중 증가, 주 3회 이상 음주, 동물성 지방 과잉 섭취 시에도 유방암 발병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병원 유방외과 김민균 교수는 최근 젊은 여성의 유방암 발병률이 높아지는 이유는 늦은 결혼, 저출산, 빠른 초경, 모유 수유 감소, 비만, 피임약 복용 등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특히 BRCA 돌연변이 유전자가 있으면 유방암 발생 위험이 최대 80%까지 높아진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배란을 많이 할수록 유방암 발병 위험이 커지는데 최근 들어 결혼하지 않는 여성과 출산하지 않는 여성이 증가하며 배란을 많이 하는 가임기에 임신과 출산을 하지 않고 이로 인해 배란 횟수가 줄어들지 않아 유방암 발병 위험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젊은 여성의 유방암 조기 진단을 위해서는 20세 이상부터 매달 자가검진, 2년에 한 번 전문의에 의한 유방 진찰이 필요하고 35세 이후부터 매달 자가검진, 매년 전문의에 의한 유방 진찰 및 2년에 한 번 유방 촬영이 권고되고 있는데요.
유방암은 림프절 전이가 빨리 되는 질환으로 암 진단 후 수술을 받기까지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망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신속한 검사와 수술이 필요합니다. 실제 국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방암 진단 후 한 달 이상 기다렸다가 수술받은 환자는 한 달 안에 수술받은 환자보다 사망률이 약 1.59에서 1.9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암을 조기에 진단하고 수술 및 치료를 신속하게 받는 게 중요합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비행기를 이용하는 여행객들이 많은데요. 기내에서도 지켜야 할 건강 수칙이 있습니다. 보통 기내에서는 자외선 걱정은 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비행기 창으로 들어오는 자외선은 지상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되도록 창은 닫고 자외선 차단제를 충분히 발라줘야 합니다. 비행기 이착륙 시 기압차로 인해 귀가 먹먹하거나 심한 통증이 나타나는 기압성 중이염도 주의해야 하는데요. 물이나 침을 삼키거나 사탕이나 껌을 먹어주면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여름 휴가 보내시기 바라고요. 오늘 푸기 건강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